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작심을 하고 중국 공산당과 북괴 김정은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며 과거의 문재인, 한미연합훈련 축소했던 문재인까지 박살을 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전문가들 미한연합훈련 강화 새로운 표준이 돼 중국 억지 효과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거죠.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화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지 효과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양국 연합 군사훈련의 양상을 새로운 표준으로 규정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연합훈련은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며 한미연합군 사령부와 양국군이 고도로 훈련됐으며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혹은 중단됐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VOA에 북한을 억지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또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합 및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양국 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었으며 그때 북한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있었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미 양국 대규모 연합훈련들은 대북 외교 지원을 목적으로 중단되거나 그 규모와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다라며 문재인 전 정권을 소환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양국 연합 훈련의 범위와 규모, 횟수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거나 증대되는 양상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경우 지난해 13건, 올해 30건의 훈련이 실시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연합훈련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실시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서는 공개된 것만 해도 최소 10차례 이상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0일에는 을지 프리덤 쉴드 연습 기간 연합 야외 기동훈련인 전사의 방패 훈련의 하나로 서해상공에서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연합훈련은 미 우주군이 최초로 참가하고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유엔사 회원국 10개국이 참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서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도발 증가에 맞서 동맹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한미 양측은 지난 1월 국방부 장관 회담을 갖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하고 연합연습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폴 러케모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최고의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노력이라며 준비 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에 대응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전임 정부 시절 연합훈련 중단 혹은 축소에 대해 우리는 일방적으로 방어 역량만 약화시켰다라고 문재인 전 정권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계 및 동계 훈련 등 북한의 군사훈련을 줄이지 못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막지 못했다라며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재개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2017년과 2018년 이후 축소됐던 한미일 3국 훈련도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진 것도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증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전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북한은 새로운 역량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은 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고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때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지난 31일 종료된 울지 프리덤 쉴드 연습과 같은 미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연합훈련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주목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 연습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확장 억지의 핵심인 많은 병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의 이런 새로운 표준이 북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영내 공세를 증대하고 있는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중국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라며 2049년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국가가 되게 하고 싶다는 중국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발언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한국을 쉽게 지배하고 한국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하고 시진핑이 미국이나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군사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연합훈련 강화가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들의 영내 셈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구축하고 엘리트 층에게 돈과 지원을 제공하는 동안 이런 훈련을 국내 선전의 구실로 삼아 북한 주민들에게 왜 그들이 희생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허구적인 위협을 조성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 모두 무력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의 판단은 하게 되겠지만 셈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힘의 가시는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최대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상관없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라며 중국은 미국의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 추가 행동을 하거나 방어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무장해제의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마디로 무엇이다? 북괴 김정은도 김정은이지만 중국 공산당 시진핑 이름까지 딱 대고 중국 공산당도 박살을 내고 있으며 이런 영내의 상황에서 딱 한 가지로 뭐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미 전문가들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때 한미연합훈련 얼마나 축소하고 없애버렸으면 대놓고 문재인이를 박살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